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국민이 둘로 크게 나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쪽이 둘로 나뉘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대중과 국민의힘 지지 대중이 의견이 다른 데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도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와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던 분들이 아니 왜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저렇지라고 느꼈던 그 부분, 그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쉬워집니까?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친구로서 아주 긴 세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영상을 보고 보고서를 읽고 같이 학습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찐 윤바가 돼서 리걸마인드 연구소하고 반대편에 서 있죠. 여러분은 무엇인가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과 같아졌다고 비난을 하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아주 복잡하죠?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도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던 박영수, 윤석열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을 안 지키니까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항상 같은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하게 되니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헌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지키자 이러고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참 그렇게 윤석열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아마 용기 백배 했을 겁니다. 그 뒤에 미국의 트럼프 대선 후보자도 있었다고 하고 예전에 국무총리 했다는 황교안 씨도 있고 국회의원 했다는 민경욱 씨도 있고 또 네로라 하는 보수든 아스팔트 우파든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그쪽에 있죠.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그렇습니다.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깨부수고 정말
눈에 보이는 내란까지 저질렀죠. 이제 석동현 씨는 늙은이는 필요 없답니다. 2030 변호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모아서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 물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석동현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 40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준석도 안 되는 겁니다. 50대도 안 되고 60대도 안 되고 그러면 현재 윤석열을 지킨다고 나가 있는 신혜식 씨, 전광훈 씨, 황장수 씨 다 안 됩니다. 다 늙은인 것이죠. 2030만 와라. 아마 젊은 피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피를 구해서 옆에 놓고 무슨 주술적인 그런 원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화랑처럼 원화처럼 젊은이를 모아서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끝까지 헌신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속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무엇에 속고 있느냐? 윤석열이 12월 3일에 헌법이고 뭐고 무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은 종북을 척결하고 친중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구국의 결단이었다. 제2의 10월 유신이었다. 홍준표 씨 말처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인 줄 알고 노인도 노병도 이 한 목숨 바치겠다 하고 추운 겨울 밖에서 투쟁했죠. 여러분 몽땅 속은 겁니다. 그냥 사기당한 겁니다. 그것은 단지 군대, 경찰, 그리고 현 정부, 국민의힘을 동원한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해서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 부부가 아니면 여기에 가담한 자들이 영구 집권을 하고자 하는 그런 체제 전복 쿠데타였다. 이게 그 본질입니다. 이것은 또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은 또 저런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찐 윤빠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이 있습니다. 석동현 씨의 개념에 의하면 노할머니 정도 되죠. 2025년 1월 25일에 나경원 씨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불법 수사고 윤석열 체포는 불법 체포고 윤석열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편법 영장이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이죠. 다음 날 1월 26일 계엄 당일에 국회에 가서 계엄군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은 알고 보니 요원을 빼내라라는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 나경원 씨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관저 앞에 가서
또 지금은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보통 때는 광화문 광장에서 외치던 이야기하고 똑같죠? 아주 흐뭇하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1월 27일 나경원 의원이 나는 늙은이도 요사스러울 수 있다. 이번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문장은 원래 의도하고 쓴 선동용 그리고 사실에서 벗어난 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문장력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당장 사퇴해야죠. 체포영장 과정에서 마치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썼죠. 대리날인에. 그러면 법관이 대리날인한 겁니까? 체포영장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이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만을 보게 된다면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리날인이 있었고 문서 조작이 있었다고 보이는 내용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의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 형사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리고 까마득히 옛날이어서 지금은 관계없다 하더라도 한때 법관으로 밥벌이를 했다는 인물이 이렇게 써서 되겠는가? 그래놓고는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을 했고 문서 조작을 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냐? 그냥 질러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참 저속한 세상이죠. 국회의원도 이 모양이니까. 그러니 윤석열이 불법 수사를 받고 핍박받고 있다. 정의로운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잘못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보이죠. 깨끗한 윤석열인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법원이 잘못돼서 그래서 지금 구속이 돼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 한두 번도 아니죠. 아주 그냥 시위장에서 삽니다. 굴러다닙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들도 지금 서로 머리 맞댄 얼굴 나오면서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잘 보면 나경원 의원의 SNS를 잘 보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사실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아예 흠결이 없는 헌법상의 법 집행이다라는 말은 한 줄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2025년 1월 18일 김대식, 조정훈, 강민국 의원이 초청장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감싸고 국민의힘 방문단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니 나경원 의원이 트럼프 최측근에게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팀에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최측근이 한국에 와서 비공개로 만났고, 그게 폴 매너포트라고 합니다. 폴 매너포트가 한참 언론에 오르내렸죠. 권성동도 만났고 나경원도 만났고 홍준표도 만났다. 바로 그 인물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초청을 했다면 비공개 만남에서 살짝 비밀 초청을 했다는 것인가? 홍준표 시장도 이 사람한테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호텔에서 그냥 TV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 사람한테 받은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초청장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부분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을 가면서 나경원 의원이 밝힌, 이번 내가 가서 이걸 하고 오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에 가서 민주당의 내란 선동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 설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것은 이게 뒤집힐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내란 선동 때문이니까 이게 선동이라는 것을 밝히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부분을 봅시다. 전국 안정을 위한 국민의힘 당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를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는 양립이 불가합니다. 윤석열이 돌아오게 되면 전국 안정은 물 건너갑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지금 외국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우리가 잠시 후에 볼 거니까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다. 윤석열이 빨리 끌려 내려와서 감옥에 들어가야 전국이 안정된다. 그런데 그 전국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미국에 가서 전달하겠다.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우려는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이 군대가 장악하는 나라가 될까 봐 우려하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내전 상황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대중이 길거리에 나와서 폭력 시위를 하고 법원을 부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문명 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우려입니다. 한국에는 신용이 없고 저러한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지 말고 한국에 돈이 있으면 빨리 빼내야 한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현재 외국의 우려입니다. 이거를 해소하겠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빨리 탄핵해서 파면시키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앞뒤로 연결해서 머리 나쁜 국민이 보면 얼떨떨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겠다는 건지 앞에만 보면
아, 민주당 나쁘다는 얘기구나. 옳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2025년 1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단장은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입니다. 여기에 윤상현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포함이 된 것이죠. 윤상현 의원이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윤석열 탄핵 재판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번에 가서. 그런데 잘 보면 윤석열 탄핵 재판이라고 했죠. 탄핵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판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윤석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형사법원의 내란죄 재판을 같이 이야기한 거다. 은근슬쩍. 그런데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재판 그리고 12.3 계엄 사태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려할까? 12월 3일 계엄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깨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사라진 대한민국 생각해 보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충격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탄핵을 해야 하는데 탄핵 절차에서 국민의힘이 이걸 물고 늘어져서 방해하고 있죠. 우리는 왜 그런지 압니다. 이번 탄핵, 이번에 이 쿠데타에 군대 경찰은 명령에 의해서 불러 모았지만 정부 여당은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그래서 얼른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겠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하는데 폭도들이 몰려가서 방해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방해를 하고 법 절차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랬죠. 그리고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하는데 폭력을 쓰고 집행하는데 병력을 쓰고 심지어 법원을 유린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갔다가 결과적으로 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차했으면 법관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질 뻔했다. 이런 대한민국의 난장판,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불식시키겠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윤석열을 빨리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왜 이렇게 느리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윤빠 노릇을 해도 탄핵 결정은 봄이 오기 전에 날 것이고 그리고 범죄 혐의가 워낙 명백해서 내란죄로 감옥에 넣는 것도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할 겁니다. 입으로는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권영세 다 윤석열을 마치 목숨 바쳐 구할 것처럼 과거의 사육신처럼
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가지고 필사적으로 대한민국 헌법도 몰라라 하던 사람들인데 미국에 가더니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탄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이상하죠? 좀 뭔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들의 속마음은 이것인가? 대한민국 밖에서 윤석열 계엄, 그 이후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지금 관저 앞에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그리고 주말마다 광화문, 여의도 하고 나와서 하는 것들이 외국에서 볼 때는 야만스럽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저기 투자했던 거 다 빼.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죠. 똑같은 소리들을 하니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국회의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의원 날이어서 가면 미국이 한국에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K-팝 가수를 더 대우하겠죠.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냥 동아시아, 극동아시아의 한 지역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문재인, 윤석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문재인도 이야기하죠. 문재인,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온 나경원 의원이 한 말을 봅시다. 자, 1월 23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트럼프의 미국 정부에게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협상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미국하고 미국이 이거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사정은 좀 다른데요 라는 협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사상 초유의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를 협상 대상으로도 취급 안 한다. 이러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죠? 그게 아닌 겁니다. 왜 탄핵 소추됐느냐? 내란 저질러서 탄핵 소추됐다. 여기서는 탄핵 소추 말을 하는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써서 내란을 저지른 그때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이다. 나경원 의원이 사소취대라는 말을 씁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걸 취합시다. 큰 걸 가집시다 하는데 헛소리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야 한다. 이런 글을 쓰고 1월 31일에는 이것을 좀 더 상세히 밝힙니다. 다행인 것은 조선업의 러브콜이다. 근데 여기에서 나경원 의원 글 쓰는 게 이게 선동용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원래 국어 문장을 못 쓰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조선업의 러브콜이라는 것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우리 한글 문장을 못 쓰는구나.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그것이
군함을 만드는 우리 기술, 그거를 가져가고 싶어 한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넌지시 그 이야기를 흘리고 우리가 모를까봐 수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여기 관심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우리의 원칙은 사소취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원칙이다. 다른 많은 산업에서 지금 트럼프의 그 관세, 또 징벌적 관세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한미 FTA도 지금 분리하게 돼 있다. 다시 하자. 방위비 협상도 이건 터무니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믿고 여러 가지 이점을 취해왔던 수많은 나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죠. 무슨 보조금을 받고 또 후원을 받고 했던 나라들도 미국이 당연히 줘야지, 안 주면 우리가 망가져 버릴 거야, 이렇게 버티면서 긴 세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그거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가서 보고서는 정말 바짝 긴장해서 돌아온 모양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업을 작은 거라고 합니다. 갖다 바치자. 트럼프가 눈독 들이고 있는 조선업을 내주자. 이거 작은 거다. 우리 다른 산업에서 이런 관세 폭탄을 맞고 수출길이 막히고 하면은 그 돈이 얼만데 이거 작은 거다, 버리자. 멍청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자기 다음 발걸음 디딜 곳을 도끼로 파제낀다고 비판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보다 더 머리가 자그마하다. 이걸 방법이라고 내놓느냐. 미국 갔다 와서 미국 말에 세뇌가 돼서 미국 시키는 대로 이렇게 쫑알쫑알 거리고, 이걸 또 뭐 매일신문인가 거기다가 글이라고 올려놓고 했는데, 자기 카드를 먼저 내버리는 그런 짓을 한다면 이제 국회의원 그만할 때 된 겁니다. 무슨 선거에 나오겠다, 그런 꿈 꾸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윤석열이 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옳다고 하는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안 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안 돼 하는 데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도 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이야기가 아니라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는 것이죠. 본인들도 때때로 밝힙니다. 아주 솔직하게. 주진우 의원이 2025년 2월 1일 권한쟁의 심판은 5명만 찬성하면 인용이 된다. 탄핵 심판처럼 6명이어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구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측의 이야기는 저거 그 사람들 속마음이 보이는 거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서 구인 체제를 지켜줄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이런 의사를 피력하고 있죠.
우선 마은혁 후보 그러는데 후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의 자리를 두고 후보가 한 10명 나와서 그 중에서 뽑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마은혁 씨는 후보가 아닙니다. 이미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확정이 된 사람입니다. 단지 그 증을 받지 않은 것이죠. 법적 지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슬쩍 후보라고 주진우 의원이 쓴 것을 보면 주진우 의원이 좀 치밀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나중에 적당히 바꿔도 되는, 일단은 좀 속여도 되는 이런 부도덕한 그런 태도를 익힌 게 아닌가, 그렇게도 봅니다. 마은혁 씨는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쳐서 국회 표결을 통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판정 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이죠? 이걸 후보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임명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와 같이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 안 된다. 그거 임명해주면 누구 좋으라고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9명이 되면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 5명이면 그냥 인용되고 6명 되면은 탄핵 심판 인용되고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을 위반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것이 인용되지 않게 하려는, 이 정도까지 가면 내놓고 범죄 행위죠. 이런 주장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미국 가서는 이 외국에서 한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빨리 해소하겠다, 해소시키겠다 이러면서 국내에서는 그게 해소되지 않도록 질질 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둘 다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여기 보면 나경원 의원 갈 때 여기 김대식 의원, 조정훈 의원 이렇게 같이 이 사람들 초청장 받았다고 했죠. 김대식 의원의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 갔다 온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 미국에 갔더니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아는 의원들이 있겠죠. 물어보더랍니다. 미국에서 왜 한국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이나 되는 그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참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 김대식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미동맹에 한치의 의심도 갖지 말고 우리를 좀 믿어주십시오. 이거는 리걸마인드 지난 방송 보면 알겠죠? 한미동맹을 윤석열이 깼다. 우리가 미국을 아예 미국의,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로 미국의 등에다 칼을 꽂았다.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는 한국을 우방국으로 믿었는데 그런데
계엄에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왜 저런 거냐. 김대식 의원이 한마디로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떤가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우리가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 측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예 그 격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너무나 혼란 상태여서 그러니 할 수 없이 국회라도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앉아서 그야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 이런 말 하죠. 그냥 오는 대로 수령만 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조정을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전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라도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는 집행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봤자 그저 가서 웃으면서 뭐 기분 좋게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만 뭘 서명도 못하고 계약도 못하고 뭐 못하는 거죠. 그러면 김대식 의원이 현재 우리 정부가 혼란 상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은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수십 명 내려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문제냐? 최상목이 문제인 겁니다. 최상목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행을 하고 있다. 어쩌면 관저에 앉아있는 김건희 대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린 모르죠. 이러한 최상목의 태도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이렇게 가서 우리가 아주 빨리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이게 끝나지 않게 연장시키는 일을 최상목이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우리 정부가 혼란한 상태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새로 장관들 다 세크레터리인데 장관들 새로 임명되고 하면서 한국하고 뭔가 했다고 나오는 것은 극소수죠. 뭐 외교부 장관하고 전화통화했다. 이거 있습니다. 최상목하고 했다도 뒤에 대행자가 붙어서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게 없었다는 분위기이고 국방부 차관하고 전화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도 분명히 붙습니다. 대행이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제도이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똑바로 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지금도 내전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슨 협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가서 보고 그런 대우를 받았겠죠. 이제 우리 협상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있는 거 저쪽이 원하는 거 갖다 바치자. 그래도 갖다 바치면 안 되죠. 협상은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트럼프가 원하는 걸
먼저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버텨야 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 원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좀 눈치챈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도 모두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고 빨리 감옥에 넣고 싶어 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 망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르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나경원 의원 갔다 와서 트럼프 원하는 거 주자. 어떻게 트럼프 눈에 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핵무장 하자는 것이죠. 이거 언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핵무장 하자고 하는데 다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다들 뭐를 생각하고 있을까? 대통령 탄핵 결정 나면 바로 있을 대통령 선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란을 떨겠습니까? 간단하죠? 윤석열이 빨리 파면돼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이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이 사람들은 꿈에도 그리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도 투트랙이라고 합니까? 국내에서 다르고 미국 가서 다르고 왜 이런가? 마음은 빨리빨리 끝나서 대선 했으면 좋겠고 현실은 그게 마땅치 않고 왜냐하면 내란 당이니까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윤석열 씨는 구국의 영웅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이 지금 개인의 돈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하면서 윤석열 수호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천하에 몹쓸 인간이고 대한민국의 역적이라고 하면 좀 실망하겠죠? 후회되겠죠?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얀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뭐 미얀마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도 오늘 미얀마의 그 군부 쿠데타 정권이 다시 또 더 길게 연장이 될 거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얀마 취급을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겠죠? 우리나라의 실상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2025년 1월 13일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하면서 확인한 게 무엇이냐? 일본 측에서 한일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을 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한일 관계는 더 나아질 것이다.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일본이 제시하겠다가 아니고 한국이 이웃나라라는 것, 한국하고 무엇인가 하기로 계획했던 것들을 다 때려치우지는 않겠다는 것, 이거 확인받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올해 한국과 같이 양국이 행사를 하기로 했던 것을 전부 철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되살린 것이죠. 그런데 1월 13일에 이런 일이 있고 바로 1월 24일에 이와야 외무상은 일본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최근에 미국의 소리 뉴스에 게재됐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실어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부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다시 정부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은 기재부 장관 역할 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나머지는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에서 그런 의심들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그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리고 국회가 무엇을 하는가를 봅시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 또 우려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 특별 방문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국회 특별 방문단은 국회의장 특사의 자격으로 파견된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원래 민주당 사람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간 것이 일본입니다. 한일의원연맹의 조직을 빌어서 그게 주축이 돼서 그 회장이 주호영 의원, 현재 국회 부의장이죠. 주호영, 윤후덕, 이성권 이 세 사람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친서를 줍니다. 일본에 전달할 친서. 그리고 여기 함께 간 사람이 윤호중 그리고 이준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일본을 갑니다. 도쿄로 가서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일본 총리, 일본 중의원 의장, 일본 참의원 의장 그리고 과거에 그 총리나 이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재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친서는 요 세 사람에게 전달을 했고 나머지는 가서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변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죠. 일본 총리의 경우는 청사로 간 것이 아니고 관저로 가서 20분 동안 그렇게 이 친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도 2월 초순에 미국에 파견하는 이 경우는 국회 특별 방문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미의원연맹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갔는데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한일의원연맹 그런데 미국은 이 의원연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한미의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이것이 다 돼서
설립이 된 게 아닙니다. 이 대표는 정동영, 조경태, 국민의힘하고 지금 여야가 합해져 있죠. 그리고 배준영, 김영호, 위성락, 이들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2월 10일로 돼 있고, 가서 상대 측에 누구하고 만날 수 있을 것인지 그쪽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의원연맹이 지금 창립이 될 것인가? 이것이 1, 2년 전에도 이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한미의회교류센터 정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특별 방문단을 일본, 미국, 그리고는 중국에 보내려고 이미 그 밑작업은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도 만났고, 영국, 프랑스, 체코, 유럽연합, EU, 국제의원연맹, 여기에도 이제 파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 그냥 국회 행사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뭐 다 섞여 있죠. 가서 무엇을 하느냐.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우리 그것을 다 비상계엄을 멈췄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언론을 보면 민주주의 회복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꺼져버렸다, 망가졌다. 그래 다시 회복한다. 그러니 회복 중이니까 믿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한 망가진 민주주의, 윤석열이 깨부셔버린 민주주의, 이거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불안정성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탄핵 심판, 형사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윤석열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망가뜨리고 한국의 절차를 부정하는 이런 자들, 내전군들이 지금 제압돼 가고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으니 한국을 떠났던 분들은 돌아와 주십시오. 한국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러한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가 늦어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윤석열의 복귀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소수를 뺀 나머지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눈속임이었다. 가짜였다. 여러분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쓸데없이 서부지방법원에 휩쓸려 가가지고 폭도가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일단은 법원의 손해배상을 하겠지만 그거 이외에 앞으로 연걸리듯이 걸리는 여러 가지 민사소송 다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윤석열을 지키겠다 하고 광화문에 나간 분들은 허탈하겠죠.
이거 트릭이었다. 하층민들, 길바닥에서 돌아다니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쓰고 여론 형성용으로 쓰고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자기들 길을 따로 가고 있더라. 정반대 길을 가고 있더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계엄 선포라는 범죄가 자행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달려와서 국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범죄자 윤석열을 제압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이렇게 확고하게 보여준 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 더 빨리 불안정성을 극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인사도 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미국 정부는 윤석열이 체포되자 여기에 확고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윤석열 체포가 한국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지를 보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원식 의장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번번이 윤석열을 제압하고 윤석열을 앞으로 감옥에 넣고 그리고 파면시키고 하는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집행정부와 입법정부가 우리의 우방국들,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특별 방문단을 보내서 양해를 구하는데 이게 뭐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죄, 친위 쿠데타, 대통령 관저를 무장 세력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법원을 폭도들이 쳐들어가서 이런 폭동을 일으키고 이게 그냥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그런 거 있죠. 타의 모범이 되고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신용 이것을 가지고 막대한 돈이 돌고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그런 전 세계 그 많은 국가 중에 아주 상층부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것이죠. 다들 말할 수 없이 충격을 느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는 사죄단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원상 회복하겠습니다. 우리와 손 끊지 말아 주십시오. 과거 우리를 믿었듯이 앞으로 한 번만 더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죄단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외국에 나가서는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윤석열 구하기를 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연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시위대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러면 어째서 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 국가에서 신뢰를 잃어서 국가의 앞날이 아주 위험한 그런 누란 지위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개인의 권력욕, 정치권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 욕망에 대중을 인질로 각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한 표까지 짜내서 당내 경선에서 자기가 그걸 차지하려고 세계의 눈과 대한민국의 현재 입장을 다 덮어 씌우고 대중을 대할 때는 우민, 어리석고 천한 자들을 다루는 식으로 먹을 것을 흔들고 푼돈을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조종을 하고 자기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내주자고 앞에서 벌벌 기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12.3 비상계엄을 출발로 윤석열 씨가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저기까지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각국의 사죄단을 파견하고 있는 이 짓을 한 거다.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인식을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